안녕하세요. 24년 2월의 두 번째 책하울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컨셉을 조금 현실적으로 바꿔서 힘겹고 어려운 회사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때 조금씩 읽어보면 내 스스로가 좀 더 단단해지고 유연해질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알고 계신 그런 류의 자기계발서나 베스트셀러를 조금 피해가지고 잘 알려지진 않지만 쓱 훑어보니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초이스한 그런 책들이고요. 출시된 지는 약 한 2년에서 4년 이내의 책들이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많은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책들이라 아쉬운 마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총 4권 하울을 했고요. 짤막하게 잠깐 소개하고 이 중에서 따로 소개해드릴 만큼 괜찮은 책이 있다면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조이 오브 워크. 이 책은요, 일단 출간된 지는 약 4년 정도 된 책인데요. 교보문고 평점이 거의 10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특히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쁨과 연결하기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책 제목이 일의 기쁨이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일이 기쁘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 책이 일의 기쁨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자인 브루스 데이즐리라는 분이 구글, 유튜브, 트위터를 거친 프로 직장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프로다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기대도 컸고요. 나름 저도 직장 생활 꽤나 오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속에서 내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책을 구매하는데 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또 한편으로는 에이, 회사 생활하는데 뭐 꿀팁이 있겠어? 그게 그거지 하는 미심적인 마음도 들었는데요. 책 표지에 이 저자분의 자신만만한 표정에 뭔지 모를 당당함이 느껴져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고르는데 제목보다 책 표지에 있는 여러 부제들이 마음을 좀 당기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일의 기쁨을 되찾는 30가지 방법이라는 이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 몫을 한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결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빨리 읽고 싶네요. 두 번째 책입니다. 무례함의 비용.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뽑아봐 라고 하면 정말 제가 철없는 시절 선배들과 윗사람에게 경솔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그런 태도와 행동들인데요. 사실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직장에서 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와 비슷한 그런 팀원들을 똑같이 마주한다거나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만나는 타인을 통해서 자주 무례한 경험을 겪다 보니까 참 사람이 겸손하고 태도를 바르게 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을 자주 느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무례함까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저의 행동들이 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걸까요? 무례함이 주는 폐해나 파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한 사례를 경험 한번 해보고 책에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의식적으로라도 멘탈을 좀 잘 관리하고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뜻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요즘이 훨씬 더 막말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책은 정중하고 매너를 갖춰야 더욱 빛이 난다 이렇게 표지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들이 뭔가 제 마음을 뜨끔하게 해서 더욱 끌렸던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버릇없고 경솔한 저의 태도 때문에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좀 회상도 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제일 많이 되는 책이네요. 세 번째 책입니다. 인테그리티. 번역하자면 진실성, 성품 이런 뜻인데요. 이 책에서는 성과를 만드는 성품의 힘이라고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제법 끌림이 있는 그런 책인데 많이 판매되지는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우연인지 이 책도 평점이 10점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높더라고요. 일단 다른 분들이 점수를 높게 준 책들이 웬만큼 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저 밀려드는 일 처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급박하게 쫓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항상 불안한 제 마음을 좀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저는 인격이나 성품 자체가 그리 모범이 될 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뭔가 뚜렷한 진실성도 끈기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그런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겉으로는 완벽한 척 여러 프로젝트와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늘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단어로 표현하면 딱 이 인테그리티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진실성과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저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더 좋은 팀장이 되어서 저희 팀원들을 더 크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읽을 책이 너무 많아 행복한 고민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인데요. 제목이 진짜 강렬하고 직설적이에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 닥치기의 힘.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승리하는 법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책은 제목만 보고 이거다 싶어서 그냥 고민도 없이 구매한 책인데요. 23년에 출간된 나름 신작입니다. 이 책은 왜 산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너무 회사에서 TMI가 많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제가 말이 많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직업병이기도 한데 늘 여러 미팅과 기획을 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설명이나 PT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제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감정이 좀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더더욱 자주 듣는 피드백이 너 말이 너무 많어. 너 좀 짧게 이야기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에요. 막상 이런 말 들으면요. 제가 말 많은 건 생각 안 하고 괜히 그 말에 있는 단어의 기분이 나빠서 좀 토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의지도 막 떨어지겠죠. 더 웃긴 건 그래놓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팀원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원도 기분이 나쁘겠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말을 줄이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보태려는 욕망을 버려라. SNS, 회사, 연인, 가족 관계에서 최고의 전략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라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비유가 될까 모르겠지만 입을 여는 것도 분명 과하면 해로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입방정이 심한 수다쟁이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책 제목들이 다 좀 새로운 책들이 별로 없던데 그래도 이 책은 참 주제가 확실하고 과감해서 일단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서점을 둘러보다가 고른 책하울 4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알려진 책들이 좀 아닌데다가 뭔가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뿌듯합니다. 제가 이 책들을 좀 읽어보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중에 정말 괜찮은 책들은 또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좋은 책 한 권 담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